우리 윤석대 사장님, 예. 수고 많으세요. 아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가지고 여러 질의가 있던데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윤석대 사장님 취임 전입니까? 후입니까?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제가 2023년 6월에 취임했는데 저희 회사 실무진에서 2022년부터 자체 논의를 통하고 검토를 통해서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예. 제가 취임한 이후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앞으로 참여해야겠다라는 제가 보고를 받고 저도 또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저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 정부에서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우리가 참여했던 이유는 미국 주도해서 서방 세계가 계속해서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군사적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경제적 또 비군사적 의료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 소위 말해서 재건 사업에 들어갔죠. 재건 사업 규모가 얼마 정도인지 아십니까? 뭐 추정 기관마다 틀리지만 뭐 일부 의회에서는 한 770조 또 EU나 여러 군데에서는 1,200조까지 언급하는 걸로 알고 제가 있습니다. 보기에는 막 1조 달러, 1,400조까지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사장님께서 큰 해안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했다고 봅니다. 저는요, 우리 지금 경제 실정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경제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 밑바닥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경제 성장률 제가 기억하기로 지금 0.8% 예상 성장률인데 올해만 최근에 우리가 35조 가까운 추경으로 돈을 뿌렸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13조 8천억 뿌렸습니다. 그래서 딱 경제 성장은 몇 퍼센트 올라간지 아십니까? 0.1% 올라가서 예상 경제 성장률이 0.9%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제 성장률 규모가요,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2배 이상이 되고요. 대만은요, 4.5% 경제 성장률에서 최근 TSMC의 이 워낙 이 호조에 힘입어 가지고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 기억에 4.5에서 거의 5.5로 올렸습니다. 일본, 저성장 국가인 일본도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높은 올해만 1.2%를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저성장에 고착화 되어 있습니다.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가 해외에 저런 진출 사업, 재건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돈 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하시죠? 맞죠? 저는요, 아까 저기 그 어느 의원님 질의에 보니까 MOU를 뭐 10몇 개 했다. 다른 기관보다 많다. 저는 오히려 잘한 거라고 봅니다. MOU 해야죠. 빨리 저런 재건 사업에 들어가가지고 MOU 지금 몇 건 했습니까? 11건. 11건 했죠. 그래, MOU라는 것은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MOU에 한 단계 높아가는 게 Memorandum of Agreement, MOA 아닙니까? MOA가 거기까지 간 게 뭐 어느 거 있습니까? 예, 트루스카베츠 그 산업단지 개발에 대해서 MOA 한 건을 체결을 해서 MOA 체결했죠. 아까 말씀드린 사업 타당성 조사가 타당성 조사. 그러면은 우리 한국수자원공사 말고 다른 여타 기관이 MOE 단계까지 간 기관이 있습니까? 아직은 제가 듣지는 못한 것 듣지 못했죠. 오히려 한국수자원공사가 저쪽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인프라 가장 먼저 선도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느 시에 있습니까? 그 사업이? 그 사업이 폴란드 국경지대 쪽에 국경지. 그게 호로독시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호로독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호로독시입니까? 그러면은 지난번에 아까 이 질의 중에 보면은 유라시아 경제인 협회 양모 씨를 통해서 그 초청 비용을 얼마 줬습니까? 그 호로독 시장 그 항공료하고 예. 체류비 980만 원을 980만 원입니까? 저희들이 준 게 아니고요. 예. 그 유라시아 경제연합회에서 정산하고 예. 저희들이 그쪽 요청해서 정산만 저희들이 했는데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 경제인 협회 호로독 시장을 초청을 저희들이 의뢰를 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그럼 980만 원 해가지고 결국 MOE 단계까지 간 것은 그 지역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 성과를 낸 거네요. 그러면 호로독시 그 사업에서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1차로 한 18만 평 정도 규모의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지금 MOA를 맺었습니다. MOA까지 갔죠? 예. 그거의 규모가 얼마입니까? 전체 규모는 좀 면적을 얘기하시는 거니까 면적이 18만 평이고 그러면 예. 그 사업 규모가 한 3천억 정도 3천억 정도 되죠. 그러면은 980만 원 내고 3천억 정도의 예상 수익을 가져올 걸 한 거네요. 왜 그렇게 말씀을 못 하셔요? 예? 그거 당당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뭐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 문제하고 관련돼서 이제 여러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이용당하려고 이 사업한 건 아니시죠? 전혀 그 점하고 관련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하고 예, 전혀 관련 없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종호 씨하고 삼부토건 그쪽에서 뭐 주가 조작이다 뭐 하고 한다는 거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으시죠? 전혀 알지 못해요. 명확히 관련이 없으시죠? 이런 사업을 도와주라고 어떤 대통령실로부터 어떤 언질 받은 적 있습니까? 뭐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 없죠. 그러면은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 이 재건 사업에 대해서 본인은 엄청난 의지를 가지고 소위 말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우리가 돈 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금 경제가 어느 상황입니까? 천재 성장률 1.8%도 그것밖에 안 돼요. 우리 올해 0.9, 0.89, 내년도에 1.8 정도로 해요. 잠재 성장률을 못 미치는 이런 경제 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같은 데 가가지고 오히려 GDP를 벌어오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소신 가지고 말씀하십사 하는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공감이시죠? 예. 당당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대로. 예,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오해의 소지도 좀 있지만 최근에 또 삼부 토건 주가 조작 문제 또한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전쟁 여에 따라서 만에 하나 또 100%는 아니지만 전쟁이 끝난다면 저희들이 국가나 국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우리 임상준 이사장님께 네.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께서 2030년까지 무공해차 보급을 하겠다. 그 목표 대수가 얼마인지 아시죠? 지금 2030년까지 450만 대를 하겠다. 지금 현재 무공해차, 전기차, 수소차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전기차는 한 80만 대가 넘었고요. 예. 수소차는 지금 한 4만 대, 5만 대 정도. 그래서 총 85만 대. 예. 그러면 2030년까지 450만 대를 만들려면 매년 60만 대씩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어떻게든 이 목표 달성하려고 이제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데 정작 무공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충전, 뭐 인프라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쭈려고 합니다. 충전 인프라. 제가 그 지난 9월 17일 저희 한번 자료화면 봐주세요. 국무조정실과 환경부가 부패 예방 추진단이 실시한 충전 지원 사업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보이시죠? 예. 저기에 보면 대단히 평가가 안 좋습니다. 응? 또 한번 다시 또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한번 다시 한번 주세요.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입니다. 이건 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예. 있습니다. 가끔 들어가셔요? 예. 저 뭐 의원님 뭐 국감 대비해서 제가 들어가서 한번 쭉 다시 훑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충전소 위치나 충전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네네. 최고의 사이트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21,283기가 충전기 정보가 누락이 돼버렸어요. 또 2,796기는 미운영으로 방치돼서 저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게 통합 누리집 제가 직접 들어가 봤어요. 핸드폰으로. 들어가 보면서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찾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좀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예.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보면서 이거를 막 이 무슨 이제 그 위치 스팟이죠. 스팟에 대해서 돼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 가독성이라고 하나요? 네네. 이게 너무 약한 거예요.
이거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1년 얼마 정도의 예산을 쓰세요? 저희 한 2, 3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구축할 알기로는 때는. 구축 운영하는데 1년 122억 썼다고 그러거든요. 122억 이사장. 그래서 저는 이게 다른 어플들하고 한번 비교해 보셔라. 네. 너무 불편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통합 누리집에 대한 이 후기들, 이용자들의 후기를 보면은 되게 혹평일색이에요. 혹평. 네. 못 믿겠다. 이걸 못 믿겠다라는 거고요. 환경부 또 산하에서 운영 중인 이제 그 환경부 EV 이음 어플도 있는데 이것도 한국 자동차 환경협회가 운영하는데 이 애플도 알고 계세요? 근데 이 앱스토어에 대해서 평점이 얼마냐? 1.1이에요. 완전 낙제점이에요. 네. 전부 다. 그래서 왜 이런가? 충전 인프라가 잘 돼 있어야 네. 우리 이걸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 국민분들이 편안하게 그걸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런 소위 말해서 기본적인 인프라가 너무 안 돼 있다. 그래서 왜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까 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계셔요? 예.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더 책임이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 그 이사장님께서 그 이제 후기 같은 걸 한번 직접 보시고요.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막 2030년까지 450만 대 소차 전기차를 공급을 하겠다. 어떤 목표 수치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충전 인프라 시설의 확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충전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지금 좋은 후기가 나와야 그 목표 달성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보급률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분, 국민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다. 그래서 이 어플부터 다시 한번 고쳐셔야 될 것 같다. 예. 한번 뜯어봐 주시고 한번 네. 말씀을 주십시오. 네. 사용자 가독성 위주로 다시 재편을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종천 국립환경과학원의 직무대리니 식약처에서 지난 5년 동안 34개 공공 이제 하수 처리장에서 시료를 계속 채취하고 거기에 불법 마약류가 있냐 이거를 실태 조사하고 있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저기 한번 PT 화면 보시죠. PT 화면을 보면은 34개 공공하수 처리장 거기에 보면은 필로폰, 코케인이 다 발견되는데 34개 공공하수 처리장에서 필로폰이 빠지 않은 데가 없답니다. 다 34곳에서 필로폰이 다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은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한 7, 8년 동안 마약 사용 한 5배가량 뛰었을 겁니다. 특히 가상화폐 발달과 더불어서 마약 사용이 급증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조사를 우리 환경부 또 국립과학연구원에서는 왜 안 하나 이런 의문이 들었고요. 그럼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어떤 미량 오염물질에 대한 조사를 하나 보니까 영산강 무슨 센터 있더라고요. 이 환경센터에서 미량 오염물질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거기에 몇 개 항목입니까? 116개예요. 거기 보니까 어떤 미량 오염물질이 뭐냐면 뭐 진통제, 소염제, 조영제, 항생제 뭐 등등등 중금속 물질 등이 있는데 마약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식약처에서 하는 게 일단 표본 연구 수준이고 이 어떤 상시 감시 체계가 안 되니까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 공공하수 처리한 500곳은 데 대해서 정보망이라든지 감시 체계 운영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이 마약에 대해서 전국 단위의 상시 감시 체계를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중심이 돼서 환경과학원 또 우리 식약처 또 심지어 경찰청까지 해서 하수 기반 불법 마약류 감시 협치 구성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의 아닙니다. 한번 우리 직무대리님 어떤 혹시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마약에 대한 부분은 그 식약처의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관리되고 있지만은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학원에서 환경부 차원에서는 마약을 타겟을 두고 그 미량 오염 물질을 관리하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가 오랜 그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하수라든지 그 환경 매체 중에 그 미량 오염 물질 분석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확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부처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적에는 기꺼이 저희 종합 감시 체계를 저희 하여튼 마약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은 할 수는 없겠지만 예. 그래서 그쪽에서 요청이 오거나 협조 요청이 오거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저희들의 그 분석 능력을 충분히 그 지원을 해가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